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뉴스통신의 기자 강상구입니다. 오늘은 저희 홈페이지에 연재되고 있는 박정희 이력서를 집필하신 이대희 교수님을 모시고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 교수님에 대해서 한번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반갑습니다. 전 광운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이대희 교수입니다.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고 행정학 중에서도 정책학 그리고 행정사 그리고 현대 한국의 국가 발전 단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집필하신 이 박정희 이력서라고 하는 이 글을 집필하시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행정학, 정책학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건국 후에 지금까지 쭉 발전해온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어떤 정책이, 어떤 인물이 또 그것이 어떻게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지 그 과정을 연구하는데 좀 작은 의미에서 하나하나의 정책을 보기도 하지만 큰 흐름을 봤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어찌 보면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세계 10위권 이내까지 국력 국가 발전이 이루어진 나라가 유일무이하게 우리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발전에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주변에서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 살아온 사람들이 뭔가 해줄 얘기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했고 누구 때문에 어떤 정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됐는지를 탐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20세기 중반 이후의 발전 과정을 전문 용어로 그로스 커브, 내셔널 그로스 커브라는 게 있어요. 국가 성장 단계론에 아주 스마트한 S커브로 발전해 온 한국의 역사를 진짜 우리 스스로 여기서 이론 개발도 하고 정책 개발도 해서 이걸 다른 나라 사람한테 좀 얘기해 주고 싶은 생각에서 집중적으로 탐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20년 동안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 건설하고 그런 뒤에 한 20몇 년 동안은 박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이루고 그 뒤에는 또 우리 민주화를 했던 대통령들이 민주화를 이루고 요새 와서는 우리가 문화, 복지 아주 최고 수준으로 이끌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아주 정책학자, 행정학자 입장에서 진짜 스마트하고 진짜 멋있다. 대한민국의 성장 단계가. 그래서 그걸 일원화하고 그걸 얘기하던 과정에 이제 우리 박정희 이력서라는 걸 쓰게 됐습니다. 네, 그 경제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을 전달하고 싶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면 이 작품이 현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배경은 5.16 군사혁명 시기란 말이죠. 그럼 경제 발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음에도 5.16 군사혁명에 대해서 집필을 하셨다는 건 이게 정말 아주 큰 역사적 이의가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 같은데 어떤 역사적 이의가 있다고 보신 건가요? 저희 이제 이렇게 일제로부터 해방을 하고 그리고 미군정을 거쳐서 건국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한 10여 년 동안 50년대, 60년대 초반 오는 과정은 공산군 침략을 받아서 초토화됐고 그걸 회복하기 급급한 상황으로 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해방 직후에 정말로 전 세계에서 최빈국이었던 단계가 전쟁 치르고 50년대 말까지도 최빈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 과정에 북한하고 남한하고 양분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 잘한 거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게 굉장히 스마트하고 사람 매력을 끌었는데 이분이 공산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택학을 한 거죠. 삼권 분립에 뭐에. 근데 우리나라 여건이 경제 수준이나 사람들의 문맹률 이런 걸 다 따져보니까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해보자라고 했지만 그리고 많은 우리 지식인들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니까 이렇게 왔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
항상 분열되고 뭘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최근 국회도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 그 똘똘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의견 일치를 보는 게 없어요. 전부 싸우고 있지. 그게 이 밑바닥 대한민국 초기 국가 상태에서도 우리 스스로도 그러고 있었으니까 한치도 성장을 못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박 대통령이 한 게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민주주의가 좋고 자유가 좋지만 영원히 우리 빈국이고 밑바닥으로 간다. 과감하게 끄는 겁니다. 그 끊어서 제2의 건국을 한 거죠. 아시는지 모르지만 1950년대, 60년대는 북한보다 한국이 훨씬 못 살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인당 GNP나 이런 게 밑바닥이. 우린 걔들은 그냥 일제시대에 공업시설이나 이런 거 있는 걸 가지고 울고 먹으면 됐고 우린 그것도 없고 인구는 북한에서 막 내려와 가지고 어마어마하고 다 밑바닥 생활이었거든요. 거지가 대부분이 그랬는데 이런 상태를 또 민주주의라고 국회에서 사분오열돼서 갑론을박만하고 못 가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후기라든지 장면 민주당 동부도 뭘 해보자 분위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되는 일이 없는 게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안 해줘요. 장면 정부나 이쪽에서 뭘 해보려고 해도 하나도 오케이를 안 해주는 거야. 민주당 정부 같은 민주당입니다. 국회도 민주당이고 여기도 민주당인데 내각 책임제에서 여기를 하나도 서포트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이승만 독재 끝났으니까 우리 민주당 민주주의가 회복됐으니까 잘 될 거라고 하는데 더 난리가 났고 이 틈새를 타고 나서 이 북한 쪽에서 한국을 적화하려는 노력은 훨씬 심해진 거죠. 이걸 6.25 전쟁을 치르면서 대한민국 국군이 세계 한 5위, 6위권으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전투 경험이 있는 60만, 70만 대군이. 이 군인들이 버티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그 전쟁을 치른 게 불과 6, 7년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여기서는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중립주의 판이 이러니까 군인들이 참지를 못한 거죠. 모든 군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야 된다 하는 상황에 박 대통령이 나를 따르라고 앞장선 겁니다. 이 다른 중령급들 대령급들 대개 그때 이 혁명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울분을 토했던 게 30 초반입니다. 전부 30살, 32살, 3살 이런 사람들이 나라 바꾸자 하는데 박 대통령이 43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세우는데 이분은 믿을 만하다. 이분은 부정부패를 안 하고 진짜 뭘 해보려고 그런다 해서 이분들이 옹립한 거고 거기에 박 대통령 리더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하여튼 5.16 군사혁명은 나라를 1948년에 건국하듯이 또 정도전이나 이성계 장군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 조선을 세운 것 같은 그런 역사적 이벤트입니다. 말하자면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했고 굉장히 불안했어요. 민주주의가 꽃피우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불안정하고 어림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치 밭을 한번 뒤엎는 것처럼 군인들이 제일 규율이 있고 착착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반듯한 그 시대 에리트들이 나선 거죠. 결국 이 5.16 군사혁명도 그렇고 이후의 경제 발전 과정도 그렇고 중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정쟁이 빈번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라거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적 인물을 들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웠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고 이순신 장군이 국난을 극복했고 뭐 강감 전 장군이 뭐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의 역사가 5천년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도 특징이 이 국토가 전부 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농토나 이용하는 땅이 항상 30-40%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항상 한계가 있어요. 이래서 농업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2000년, 3000년 동안 내내 어려운 보릿고개에 있어서 1년에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해도 겨울 지나다 보면 다 떨어져서 봄에는 먹을 게 없는 이런 반복이 2000년, 3000년 진행된 겁니다. 근데 요새 어때요? 우리는 쟁여놓고 먹고 남는 이걸 만든 게 박정희 대통령이란 얘기지. 역사적인 흐름을 쫙 봤을 때 대한민국을 항상 보릿고개를 겪는
부족한 농업 국가를 어쩜 이렇게 세계 10위권 안에 대국으로 끌었냐라는 건 유일무이하게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하시고 400년, 500년 동안 한글을 사람들이 쓰질 않았어. 이 한글을 국민들한테 죽어도 배워라라고 시킨 게 박정희 대통령이라. 이승만 대통령이 투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1, 2, 3, 4도 모르고 가나다라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80%요. 네, 그랬죠. 문자 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3공화국 투표할 때도 작대기를 그려놨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가면은 작대기 3개 있는 데 가서 그 사람 찍어요. 5개 찍어 이렇게 했어요. 기억도 모르고 1, 2, 3, 4도 모르는 그런 상태의 민주주의라고 뭐가 돼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글도 모르는데. 근데 그 5.16 군사혁명 하자마자 모든 사람한테 한글 배워라. 대학생들 동원해서 농촌까지 다니면서 전부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대단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삶을 만들어준 거는 박 대통령인 거지.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만들었지만 다 먹고 살기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나물 잘 먹잖아요. 나물 잘 먹는 게 소가 뜯어먹는 겁니다. 소 먹는 거 우리도 맛깔스럽게 먹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지. 그렇게 얻은 거를 고기 먹을 수 있고 우유 먹을 수 있고 치즈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게 그런 전략인 거지. 그래서 그 어른이 비교 대상이 없다. 탁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교수님이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5.16 군사혁명 아주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점이나 이거를 왜 글로 옮겼는지에 대해서 잘 들을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박정희 대통령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평가 간략하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박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감성과 지성을 잘 겸비한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적이고 논리정연하면서도 굉장히 수학 같은 걸 잘하셨거든요. 포병 이런 쪽으로. 그러면서도 감상적이에요. 굉장히 이제 정으로 사람 가까이 가고 포용력 있고 시나 음악 같은 것도 즐기고 이런 정도로 감성적 지성을 소유하신 분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분의 장점 중에 하나는 진짜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운 뒤에 아주 철저한 실천을 하셨다는 거. 이 실천력이라는 부분에서 참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많은 사람들이 좀 나 못지않게 역할을 해주길 바랐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누구한테 기대도 하고 이러다가 마지막 순간 안 된다. 내가 나서겠다. 이게 5.16 혁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재직하시는 18년 동안 정말로 대한민국 만 생각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거는 사실은 우리 국가발전 단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요한 20년 그 뒤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 10년까지 하면 군부 정치가 한 30년인데 5.16 군사혁명의 업적이 나타나는 이 30년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민주화가 수월하게 됐고 그 뒤로 문화복지가 됐는데 박 대통령의 이 업적이 실제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부정적으로 써 있어요. 그냥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 보면 그냥 독재했잖아. 유신하면서 나쁜 짓 해. 이것만 알고 있는데 뭔 일을 잘했느냐 얘기하면 요새 사람들이 무슨 새마을운 되겠잖아. 경제개발 오게 된 게 이렇게 단편으로 가는데 총괄적인 모습이 5.16 군사혁명에 있다는 거. 이 국가재건 최고의 이 2년 한 7개월 동안에 완벽히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뒤로 20년, 30년에 실천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특히 박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서적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뭐 처음부터 죽일 놈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 글을 썼지만 제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내내 유신 반대, 우리 친구들 내내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정문으로 나가서 경찰하고 싸웠고 항상 보면 4월, 5월은 수업이 없었어요. 밖에 나가 놀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했지만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지.
정치라는 면에서만 규제를 했기 때문에 반발이 있었지만 그거 덕분에 행정이 기업인들이 일을 할 수 있어 굉장히 이제 잘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이 박정희 대통령 글을 1인칭으로 썼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이력서라고 쓰는 것은 박정희라는 그분이 당신 스스로 이력서를 쓴 것처럼 이렇게 글을 전개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이 혁명을 주도하고 그 향후에 국가 발전을 주도하고 계획을 짜는데 그동안 써진 글을 보면 누가 어땠더라 누가 어땠더라 전부 이렇게 돼 있는데 총괄 지휘한 사람 입장에서 총괄 디렉터나 이 감독의 의견이 없다는 얘기지. 그분 입장에서 감정이입하고 동화돼서 쓴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글을 쓰신 이유라던가 아니면은 이 글의 결국 중심 인물이 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글을 집필하신 교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중심 소재가 된 사건 5.16 군사혁명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었고, 그 어떤 서문보다 더 좋은 소개글이 혹은 소개 영상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외뉴스 통신의 강상구였습니다. 이대입니다.